안녕하세요. 정원에 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정원 탐방꾼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내 정원에서 좀 어두웠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반음지라든가 반양지 아니면 습했던 것들에서 잘 살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한번 추천해 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한번 반음지, 반양지에서 내 정원을 업그레이드하는 정원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지금 소개할 식물은 아스틸베 노로우즘이라는 식물이거든요. 이게 외국에서 도입된 품종이어서 그 아스틸베라고 하고 토종이 있었는데 그 토종 같은 경우 노로우즘이라고 하죠. 근데 이 품종들은 다 개량된 품종들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이만큼 아름다운 꽃 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아스틸베 식재 위치를 많이 물어보세요. 어디다 심으면 좋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스틸베 같은 경우는 반양지, 반음지에서도 잘 살 수가 있어요. 배수가 잘 되면 당연히 좋은데 약간 습한 곳에서도 이렇게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다 보니까 약간 습한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습한 땅에 뭘 심어야 되나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스틸베를 한번 심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땅에서 약간 심기 난해했던 지역들 습한 곳에 심어 주시면 훨씬 더 잘 자라는 식물이니까 걱정 없이 심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내한성 온도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한성 온도는 영하 30도까지도 월동이 될 정도로 내한성은 강하니까 내한성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아스틸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약처럼 겨울이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잎이 다 떨어지죠. 떨어져서 이제 잘라주면 되는데 뿌리가 살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작년에 한쪽 두 쪽짜리 심었던 게 지금 6쪽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번식 방법은 포기 나누기를 해요.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을 하면 돼서 이 6쪽을 가지고 7쪽이네요. 7쪽을 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7그루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내년에 3쪽, 4쪽 이렇게 또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훨씬 많은 노로우즘 아스틸베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 3가지 품종 하나씩 들어가 볼 건데요. 이 비전 시리즈 중에서 퍼플입니다. 비전 시리즈 퍼플인데 시중에 잘 나와 있지 않는 색깔 중에 하나예요. 시중에는 이제 핑크색과 빨간색이 많은데 퍼플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는 비전님 레드라고 해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인데 정말 화려함을 원하시는 분들,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촉수가 6쪽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정말 우리 구독자님 병원에 심어졌을 때 빨간 색감을 원하신다. 그늘진 곳에서 습한 곳에서 약간 어두웠던 정원이 있다면 이걸 통해서 빨간색을 통해서 내 정원의 색을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내 정원을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색깔 같은 경우는 핑크죠. 연한 핑크를 좋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아이보리빛이 돌면서 핑크색이 살짝 돌아요. 그래서 정말 색감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우아한 색감입니다. 우아한 핑크빛을 원하신다면 비전인 핑크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식재 위치 같은 경우도 키가 이렇게 커요. 키가 커서 만약에 음지에 심는다고 해도 반양지에 심는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뒤쪽에 심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휴케라든가 이런 걸 심을 때는 그걸 뒤쪽에 심어 주시고 휴케라 같은 걸 앞쪽에 심어 주시면 훨씬 더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휴케라입니다. 휴케라 5종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10cm에 있는 다소 조그마한 포트예요.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 휴케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컬러 조경이다 아니면 음지에서 이렇게 심는 식물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들 계시는데, 사실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음지에서부터 약간 반양지까지 심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이고요. 이 라임 리키 같은 경우는 잎이 형광색이 나잖아요. 잎이 형광색이 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햇볕에 약해요. 그래서 햇볕에 약해서 이건 병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약간 타는 듯한 모습이 들죠. 이런 것들은 병이 아니라 약간 햇볕이 강한 곳에 놔두면 이렇게 약간 타는 현상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흑케라 같은 경우는 번식 방법을 저희가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입산목 하시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입산목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잎을 이렇게 딱 끊어서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삽목이 안 됩니다. 입산목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뜯으실 때 여기서 눈까지 뜯어야 돼요. 뿌리에서 이렇게 잎을 뜯을 때
눈까지 이렇게 뜯어서 여기까지 뜯어야 돼요. 보시면 차이가 있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걸 심었을 때 잎삽목이 되는 거고, 이걸 심으면 잎삽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잎삽목은 반드시 이 밑에 있는 눈까지 뜯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잎삽목은 해주시면 되고요. 나임리키 같이 형광색이 나는 육회라는 음지 쪽에 심어 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델타던 같은 경우는 약간 음지성을 좋아해요. 음지성을 좋아하지만 약간 반양지까지도 가능한 그런 식물이고요.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골드 지브라입니다. 골드 지브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가 있는데, 보시면 음지에서부터 이렇게 양지까지 심을 수 있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골드 지브라 같은 경우도 반음지와 반양지 사이에 심어도 되는 그런 식물이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이알람이죠. 파이알람 같은 경우는 오렌지색 단풍이 든 것처럼 그런 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단풍 든 그런 잎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식물은 포에버 퍼플, 영원한 퍼플이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이 퍼플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퍼플 같은 경우도 약간 반양지까지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케라 같은 경우는 식재 위치를 심어 주실 때, 휴케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배수를 잘 된 땅에 심어 주시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습을 좋아해요. 습을 좋아하고 얘들이 항상 이렇게 그늘을 만들잖아요. 땅속에 땅에 심어도 그늘을 만들기 때문에 항상 약간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서 습을 싫어하진 않는다. 물기를 좋아하지만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심었을 때 더 잘 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아스틸베 소개해 드렸는데, 아스틸베가 뒤쪽에 식재가 돼 있다라면 휴케라가 앞쪽에 식재되어서 내 정원에 색을 입혀서 훨씬 더 퀄리티 있고 내 정원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호스타입니다. 호스타 같은 경우도 우리들에게 이제 많이 알려지고 이제 점점 더 친숙해지는 식물이죠. 처음에는 옥자마다 비비추다 해가지고 한두 품종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 호스타라는 품종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소엽종인 마우스 이어부터 시작해서 대엽종인 빅데드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품종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과도 점점 친숙해지는 그런 꽃인데, 이 호스타가 곽광을 받는 이유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호스타 같은 경우는 음지에서부터 반양지까지 넓은 지역에 심을 수가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연출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음지에서도 화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식물들은 많지 않은데, 호스타 같은 경우는 정말 음지에서도 화려함을 보여줄 수 있어서 더욱더 좋은 식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스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물을 좋아해요. 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잎 자체가 물을 모으는 구조로 돼 있어서 여기 보시면 물을 모아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뿌리로 바로 물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호스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 약간 습한 곳이 있다면 심어 주셔도 되는데, 약간 그래도 배수가 잘 되는 땅을 좋아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스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깔이 약간 연하게 나오잖아요. 연하게 나오는 애들은 약간 음지를 더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 건 약간 양지까지도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호스타를 심으실 때 음지와 반양지 구분해서 심으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색이 되고요. 이거 하나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하나가 굉장히 큰 덩어리가 되죠. 이 정원에도 보시면 저기 호스타가 심어져 있는데 굉장히 큰 호스타 정원들이 되고요. 호스타 7종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품종이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품종인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햇볕에 저희들이 강하게 키우다 보니까, 햇볕에다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따줘버리면 됩니다. 이런 건 병이 아니라 약간 내가 노출이 강한 데 심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나왔는데, 이게 병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이 약간 햇볕에 약간 있다 보니까 잎이 굉장히 얇아집니다. 얇아져서 이렇게 자라는데,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경우는 약간 반음지를 좋아하니까 음지 쪽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음지 쪽을 좋아하는 식물이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 같은 경우도 스테인드 글라스보다는 약간 양지에 심어도 되지만, 보시면 잎이 약간 스테인드 글라스보다는 두꺼워요. 이 잎이 두꺼운 것들이 결국은 양지에서도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패러다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심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패러다임 같은 경우는 녹색 잎에 녹색 테두리의 가운데가 이렇게 노랗게 들어가요. 노랗게 들어가서 녹색잎과 엘로우가 섞인 패러다임도 굉장히 이쁜 식물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리버티. 테두리가 보면 노랗게 돼 있잖아요. 노란 테두리는 리버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버지니아 릴 같은 경우는 잎이 가늡니다. 잎이 가늘고 리버티 같은 경우는 잎이 두꺼워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입니다.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잎의 크기도 중간이고 질감도 약간 질감은 살짝 더 거칩니다. 그래서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는 노란색 테두리가 이렇게 감싸고 있고 하얀색 테두리가 감싸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시입니다. 프랑시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잎이 더 많아요. 녹색이 더 많고 테두리가 연하게 이렇게 살짝 빛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빛을 얼만큼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에 따라서 흰색이 되고 약간 노란색이 나오기도 하는 프랑시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마우스 이어라고 호스타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호스타일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귀엽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품종이고 굉장히 귀한 품종이죠. 마우스 이어라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이어 같은 경우는 워낙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조기 품절될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요. 보면 굉장히 색감이 이쁘죠. 작지만 색감이 노란색의 색감이 잘 나오고 꽃도 이렇게 피어요. 꽃도 근데 마우스 이어는 꽃도 작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이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소엽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스타 같은 경우는 약간 번식 방법은 뭐냐면 호스타 같은 경우도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을 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벌써 포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 한 포기가 두 포기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화분에 있으면 다음엔 어떤 식으로 올라오면 끝까지 와서 화분 끝에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끝까지 가서 이렇게 호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크냐면 사실은 이렇게 한 군데 한 포기를 심으면 옆에서 이렇게 포기가 올라와요. 그럼 그 밑에서 다음 포기가 올라올 때 약간 거리를 두고 올라옵니다. 거리를 두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한 포기가 나중에 이렇게 군락을 이뤄요. 군락을 이뤄서 이렇게 포기 나누기를 할 수 있기 좋게 돼 있는데 호스타 포기 나누기, 휴케라 포기 나누기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언제 하면 좋냐면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포기 나누기를 하면 식물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포기 나누기를 언제 하냐고 생각하면 모든 식물들이 비슷한데 식물들이 잠자고 있을 때 포기 나누기를 하면 식물들이 몸살을 덜 앓고 이렇게 성장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식물들이 잠잘 때, 그럼 그 시기가 제일 좋은 시기가 3월이겠죠. 우리 구독자님들 가정에서 하기에는 3월에 포기 나누기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3월에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증식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식물들이 이렇게 나는 크게 키울 거야, 난 얘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식물은 포기 나누기를 해주면 해줄수록 건강해집니다. 오히려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더 태화가 더 빨리 돼요. 그래서 호스타 같은 경우는 적당한 시기에 분주를 해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아스틸베, 호스타, 휴케라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세 가지를 고른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 정원을 모던하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국적이면서도 정말 아름다운 색을 연출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들 수가 있어서 한번 세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출이 되면 되는지 한번 식재 위치를 한번 간단하게 잡아 볼게요. 휴케라가 맨 앞에서 색을 잡아주고 호스타가 뒤에서 청량함을 주고 아스틸베가 뒤에서 화려함을 줘요. 그래서 호스타, 휴케라, 호스타, 아스틸베 이렇게 3종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레벨업을 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스틸베의 화려한 색감과 호스타의 은은함 그리고 휴케라의 화려함이 잘 어울리는 모던한 정원의 색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음지식물에서 내 정원을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식물들을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근데 내 정원만 레벨업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건강도 레벨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슬퍼하거나 하지 마시고 운동이라든가 활기 넘치는 생활을 통해서 건강을 레벨업 시키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